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종강하고 방학 시작인데 이렇게 또 먼 길 학교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강연이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 맞춰서 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다 오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1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넘어섰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바로 쓰는 판매 외국어라는 강좌를 개발한 미래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이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강좌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 학우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6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공을 들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또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는지 간단하게나마 학우님들 혹은 관심 있는 외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이번 콜로키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장님 강좌에 또 같이 참여해 주셨던 학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수업 다 들으시죠? 예. 아니, 이 K무크 말고 각자 자기 해당. 교수님들 여기 다 학부장님 와 계시니까 오늘 오신 분들 기말고사 플러스 10점씩. 오늘까지 성적 마감이니까 아직 괜찮을 겁니다. 내일까지니까. 저희가 사실은 너무 많이 오실까봐 이게 적지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 이제 다들 시험 끝나고 편안한 시간을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못 오시는 학우들 위해서 오늘 동영상 녹화해서 올릴 거거든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혹시 또 복습 필요하시면 또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런 정말 국가에서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에 여기 이선희 소장님 비롯해서 상계학부의 학부장님, 그 다음에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신 이렇게 찍기만 하시면 안 되고 꼭 수료를 하셔서 수료증까지 받아가세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 학교에서 수료증 받은 분들한테 뭔가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공부한 분들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세상이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불공평하면 안 되니까. 예, 사실 오늘 사회랑 진행이랑 우리 소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또 마침 세 분이 강좌 소개를 하셔야 돼서 제가 부득불 사회를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중국어 사실은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조금 이렇게 많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분야의 조사를 했는데 관광객이 그 당시에는 중국이 가장 많아서 중국어를 좀 약간 분량을 더 했는데 나중에 찍다 보니까 일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명동 일본 관광객들 인터뷰하러 막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의 내용은 얼추 다 핵심적으로 넣었으니까 또 영어는 또 우리가 세계 공용어니까 오늘 내가 전공이 중국어인데 일본어 필요 없어 안 들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일본어도 한번 다시 재입학을 해볼까? 영어는 기본이시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외대에 나왔는데 오늘 아마 대부분 교수님 외대 출신이신데 역시 비둘기도 3개국어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 오늘 인사말 정도는 갖고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간 많이 하려면 안 되니까 일단 이선희 교수님의 중국어 강좌부터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하죠. 네, 여기 중국어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학우님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중국어로 인사를 먼저 드리면 학우님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어로 저한테 응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리 들리는 대로 그냥 일단 먼저 따라해 주세요. 老师好. 네, 老师好.
예, 老师라고 하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노사 있죠. 노사라고 하면 늙은 선생님이라는 한자인데 그게 중국어로는 그냥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늙진 않았지만 예, 老师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라는 뜻은 중국어로 大家라고 합니다. 大家好 大家好 네, 大家好 하면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면 여러분이 老师好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 네, 반갑습니다. 大家好 칭찐 예, 들어오시고요. 저희 그 바로 쓰는 판매 외국어 강좌는 아까 학장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이 강좌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관광청 통계까지 저희가 다 훑었어요. 최근 10년을 훑어가지고 가장 많은 그 외국인이 누굴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50% 정도가 당시에는 이제 중국인이었고요. 그리고 28%, 한 30% 가는 인원이 일본인이었고 나머지 한 또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유럽이나 영미권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남아라든지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팔려면 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꼭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차관에 세계 언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몇 분 계시군요. 네,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KmooC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띄웠어야 되는데 KMOOC.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KMOOC.kr 이 Kmooc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주의 요함 이렇게 뜨는데 주의는 안 하셔. 주의를 요함.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강좌들이 쭉 떠요. 그럼 이게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개발하는 이제 그 무료 강좌들입니다. 무크라는 수업이 원래 왜 생기게 됐냐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그냥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서 해보자라는 흐름에서 생겨난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는 KmooC라는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바로 쓰는 판매 외국어라는 수업은 KmooC 들어가셔서 입문을 탁 누르시고 그리고 더보기 누르셔야 돼요. 네, 입문 누르고 더보기 그리고 언어 문학 누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쓰는 판매 외국어. 입문에서 언어 문학 누르시면 바로 쓰는 판매 외국어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기 딱 누르면 어떤 수업인지가 쭉 나오고 뭐 이렇게 등록 마감이 이제 됐어요. 다음 회차는 저희가 3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수강 신청 기간이 12월 21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감이 1월 12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2회차 운영할 때 이번에 이제 소개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들 중국어의 이선희 교수, 원종민 교수, 그다음에 윤호숙 교수님, 정영학 교수님이 일본어, 그다음에 영어의 김희진 교수님, 박헌일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고요. 주차별 학습 내용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품목으로 저희가 또 통계처 자료에 근거해서 뽑았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 중에 뭐 김이나 뭐 많이 사가는 물품들, 그다음에 의류, 신발, 건강식품 이렇게 다양한 품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고 저희가 자랑할 게 사실 국가 이제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무료 강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외국어 강좌 같은 것도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이게 처음 시작이 됐고 국가 예산이 사실 몇백억이 들어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어 수업은 한 번도 개강된 적이 없어요. 외국어 회화 수업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개강했습니다. 그게 이 온라인 상에서 외국어를 교육한다는 게 우리 학교처럼 다년간의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해요. 다른 사이버 대학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외국어 수업 못 걸었잖아요. 그게 오픈하게 되면 차이가 정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찍으면서 교수님들이 진짜로 고심 많이 하셨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학우님도 자랑스럽게 등록해서 끝까지 이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어 부분은 제가 6주차 내용 중에서 어떤 걸 알려드려야 될까? 그리고 오늘 오시는 분들이 다 중국어를 아는 분들도 아닌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문형, 문형을 알려드리고 그 중국어 배우시는 분 아니어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문형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팔 때 어떤 것을 사시겠어요? 라고 주로 이제 딱 판매원이 손님 들어오면 무엇을 사시겠어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 중에 您이라는 표현, 그리고 동사 需要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어 무엇 什么 您需要什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문장이 나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K문구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발음 끼워 막 이런 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소리 들리는 대로 외우자라고 수업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중국어를 못하셔도 어떤 것을 사시겠어요? 이 문장은 무조건 외우셔야지 제가 문 잠글 거예요. 외우셔야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您需要什么? 您需要什么? 님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일상 회화에선 잘 안 써요. 그 중국어 뭐 장난치는 거 들을 때 안녕하세요 무슨 표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니하오마. 니하오마. 발음도 정확하시네요. 보통 다 너라고 하면 니거든요. 니 그냥 야, 니 왜 그러노 할 때 그 니예요. 니인데 지금 말씀드린 발음은 닌이라고 해서 니은 발음이 붙었죠. 밑에 닌이라고 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마음 심자가 붙어 있잖아요. 상대를 마음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는 상대를 이제 올려줘야 되니까 이 표현을 특별히 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您需要什么? 您需要什么? 네, 이제 가르칠 걸 다 가르친 것 같은데 닫고 일본어나 영어를 모셔야 될까요? 자, 您需要什么? 라는 표현을 발음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您需要什么? 라고 표현이 돼요. 중국어가 성조가 있는 언어여서 어렵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오해세요. 중국어는 발음이 다 합쳐도 40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게 되게 발음이 적은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이 400개만 그럼 발음이 400개밖에 없으면 사람의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음절의 개수는 1500개, 1600개거든요. 그래서 그 1600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언어는 1600개 이상의 음절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음절이 4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4개의 성조가 붙어서 400 곱하기 4는 1600이잖아요. 그래서 딱 의사소통 할 만큼만 발음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성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 처음에 들어오실 때 입문자들의 오해시고요. 조금만 첫 단계만 넘어가시면 다 하실 수 있고, 심지어 중국엔 사투리가 하도 많아서 중국 사람들도 성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말을 이렇게 어휘를 많이 이제 배우게 되면 문맥상 다 통하는 거지 그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해서 의미가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브랜드를 사시겠어요? 라고 할 때 이 브랜드 바이즈라고 하는데요. 아까 봤던 그 표현 你要买什么 뒤에다가 牌子 요것만 붙이시면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你要买什么牌子? 你要买什么牌子? 예, 어떤 브랜드를 사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3개만 보여드렸는데 굳이 뭔가를 더 껴넣는다 라고 하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시간하고 장소 부사를 껴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외워주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이 문장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您 당신은 明天 내일 在机场 공항에서 买什么 무엇을 살 겁니까?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내가 막 권유해. 이것 좀 사세요. 이것 좀 사세요. 막 했는데 내일 살 거예요. 저는 시내 면세점에서 안 사고요. 공항 가서 한꺼번에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손님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 손님 붙잡고 내일 공항에서 뭐 사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 문장을 했냐면 我们 하면 우리예요. 我们 우리가 现在 이 현재죠. 지금 在这儿 여기에서 有 있습니다. 打折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네. 내일 공항에서 뭐 사실 거예요? 물어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인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표현 하나 더 외워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我们现在在这儿有打折. 예, 我们现在在这儿有打折. 예, 요 두 가지 표현만 배우시면 오늘 표현은 모두 다 배우신 겁니다. 예, 뭘 사시겠어요? 您需要什么? 您需要什么? 예, 우리 오늘 여기서 할인합니다. 我们现在在这儿有打折. 자, 我们现在在这儿有打折. 네. 오늘 중국어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다 하시게 됐네요. 다음 학기에 부전공으로 만나 뵙지 않을까 많이 기대하면서 일단 중국어는 여기서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머리에 쏙쏙 들어가죠? 예, 이선희 그 소장님이 또 통번역을 다년간 하셔서 아마 이 스킬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벌써 나오시는데, 예, 일본어 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계신 정현혁 교수님이, 자, 일본어도 여러분들 조금 맛보기 하셔서, 지금 뭐, 또 일본이 요새 좀 엄청 핫하잖아요. 예, 또 내년이었나요? 동경올림픽 2020년이었나? 선생님? 그렇죠. 예, 20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여러분들 조금 배우셔서 직접 동경올림픽 구경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계기가 돼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3명 정도 있는 거죠. 그 중국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학부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그 이선희 학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영어학부장님 이렇게 있는데 서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같은 거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선희 학부장님 여러분들 판매할 수 있게끔 여러분 뭐 판매 관계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일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판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그 필요하실 때 자기가 필요하시면 이거 이제 하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아까 우리 그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그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1위는 중국인입니다. 2위가 일본인이에요. 근데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는 지금 일본으로 돼 있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일본이 돼 있어서 저는 어떻게 컨셉을 잡았냐면 여러분들이 일본 가서 한번 쇼핑 한번 해보자. 그때 필요한 회화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자. 자, 그런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근데 아까 뭐 인사말 있었으니까 저희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본어는 한국어는 완전히 어순이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국어 비슷하게 단어만 때려 맞춰서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다가 그냥 똑같아요. 는에 해당된 조사 있으니까 조사 붙여서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사말 부분은 우리나라는 뭐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일본은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진 말이 있어서 지금 낮이고 하니까 낮 인사는 곤니치와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곤니치와.
그분의 낫 인사예요. 근데 여러분 하면서 미나상이 여러분이란 뜻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해서 곤니치와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미나상이에요. 제가 인사 먼저 합니다. 미나상 곤니치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낫 인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네, 그 판매 외국어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 시에 필요한 일본어를 학습하자 이런 의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하시는데 구성은 다음과 같이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있고 기말고사 이렇게 7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판매 외국어에서 직접 판매에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쓰는 판매 외국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일본 쇼핑을 해보자. 일본 가가지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방법. 바로 쓰는 판매 외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손님 입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회화를 쓰시면 됩니다. 거의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중국어는 모르겠지만 일본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손님 입장으로 온 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필요한 단어, 명사 부분만 바꿔 끼시면 됩니다. 자, 고려할 사항 알아두세요. 일본에 가서는 거의 영어가 안 통합니다. 중국어 물론 안 통합니다. 일본어 하셔야 돼요. 아니면 손짓 발짓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아주 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쇼핑 시에 신용카드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꼭 바꿔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면세점 위에도 마트나 전자상가, 뭐 약국 이런 데서도 전부 다 면세가 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면세점 따로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고 좀 큰 데 가면 다 됩니다. 자, 이런 고려사항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손님 입장을 여러분들 한번 쇼핑해 보면 어떨까? 자, 먼저 쇼핑을 위한 일본어 표현 봅시다.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점원한테 이제 막 들어가고 나면 조그만 가게는 좀 머쓱하잖아요. 좀. 그럼 뭔가 좀 보려고 왔습니다. 이런 한마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번 좀 이것저것 볼까 해서요. 이런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 쪼또 이로이로 미오또 못돼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쪼또. 뭔가 이상하죠, 발음이? 네, 다시 갑시다. 쪼또 이로이로 미오또 못돼. 네, 이 정도 하고 조그마한 거 점원 혼자 앉아 있고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들어가서 요거 표현을 하십시오. 그럼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보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됩니다. 큰 마트 갖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인데 되게 예쁘게 되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일본의 그 아사쿠사나 이런 데 가시면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은데 그냥 들어가도 아무 말 안 하지만은 혹시라도 한번 써볼까 해서 이런 그 외웠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경합니다. 구경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고 싶은 거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여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역시 좀 예의 바르게도 많이 해요. 실례지만이란 걸 보통 많이 붙입니다. 그게 스미마센가라고 하는 표현이고 밑줄친 데다가 여러분들 뭐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거 보여달라는 거 넣고 저또 미세테 구다사이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미마센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뭐 보여달라고 할까요? 가방 보여달라고 해볼까요? 가방? 가방은 가방입니다. 일본어도. 네, 가방をちょっと見せてください. 가방을 ちょっと見せてください.ちょっと見せてください좀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사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 넣으셔가지고 뭐든지 뭐 적어가도 좋고 가서 사고 싶은 거 이 부분을 자기가 찾아서 있으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마트나 이런 데 갔는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나 뭐 그럴 때도 요거 해서는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가게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못 찾을 때 그럴 때 이 안에다 명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한번 앞에 거 해볼까? 스미마센가. 이 부분 앞에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 그래도 되게 친절하게 잘 물어보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바로 뭐 보여주세요 하면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분 가방 이제 좀 보여주세요. 해볼까요? 스미마센가 가방을 좀見せて くださ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방 대신에 뭐 또 하나 뭐 사볼까요? 뭐 사볼까? 모자는 보옷이라고 그래요. 보옷이. 자, 모자 한번 해볼까요? 모자. すみませんが帽子をちょっと見せてください. 그렇죠. 그러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거 아니면 구체적인 명사 넣으시면 됩니다. 무슨 김, 뭐 김은 일본 이상하다. 뭐 다른 거.
네,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잘 찾아도 없는데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가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는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봅니다.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앞에다가 명사 또 넣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뭐뭐는 있습니까? 해서 뭐뭐와 아리마스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있는 걸 물어볼까요? 사고 싶은 거. 일본 가서 사고 싶은 거 없어요? 기모노 해볼까? 기모노로 해볼까? 기모노. 오차 그래. 오차 합시다. 녹차 그러죠. 녹차는 력차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전체 통틀어서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근데 녹차로 가볼까요? 력차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력차. 자, 가볼까요? 그러면 녹차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력차입니다. 력차. 와? 네, 녹차는 한국어고 력차라니까. 력차. 네. 력차와 아리마스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아리마스까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도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제 가게 들어갔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가 안 보여. 그럴 때는 요거를 꼭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녹차만 아니에요. 필요한 거 뭐 아무거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옷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샀어요.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다사이. 구다사이가 주세요입니다. 구다사이. 앞에 명사 넣으면 됩니다. 명사. 근데 녹차 너무 발음 어려웠죠? 그냥 오차로 바꿉시다. 오차. 차. 그럼 뭐 차 주세요. 그렇죠. 오차 구다사이 하면은 오차를 줍니다.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이게 그 물건 살 때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 뭡니까? 식당 가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거의 다 공짜가 없는데 그 오차 정도는 공짜로 잘 줍니다. 그냥. 그래서 그 물 말고 오차 주세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식당 가서 딱 앉았어요. 그래서 좀 오차 주세요. 그러면 이제 딱 갖다 줍니다. 근데 이제 물 주세요. 오차 마시기 싫고 물 주세요 할 때는 미즈라고 하거든요. 물. 자, 물 주세요. 미즈. 그렇죠. 미즈 구다사이 하면 됩니다. 그럼 물 갖다 줍니다. 예를 들면 그냥 있으면 녹차를 많이 갖다 주는데 자기는 이제 좀 물을 마시고 싶어. 그럴 때는 미즈 구다사이 하면 됩니다. 무척 쉽죠? 네. 그러니까 원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다사이 하시고 지금 몇 분 됐죠? 이제 끝나셔야 돼요. 아유, 어떻게? 네. 자, 그러면 계속 가서 옷 사이즈도 있고 여러분들 아까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몇 개 다 이렇게 필요한 거 물어볼 수 있고 주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주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2개 할 때 이렇게 하시고 3개 이렇게 하십시오. 네. 이 정도는 할 때 뭐 1, 뭐 2, 3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2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없이 2 하면 영어 못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2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나야 되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세도 어디나 되기 때문에 면세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필요 있습니다. 면세는 맨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세 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맨제이 데키마스까? 네, 근데 이거 할 땐 고래라고 합니다. 이거거든요. 고래 맨제이 데키마스까? 가서 면세 적용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마치려고 하는데 외워두면 아주 편리한 부분. 아까 스미마센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스미마센 원래 미안합니다는 뜻이에요. 죄송하다라고 하는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도 쓰는데 그때 말고도 가게 처음 들어갔을 때 실례합니다라고 할 때 스미마센이라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하는 가게 있을 때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도 가능하냐 뭔가 물어보려고 할 때도 아까 스미마센가 했었잖아요. 물어보기 전에도 이걸 넣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떠냐면은 버스나 여러분들이 전차를 탔는데 사람이 꽉꽉 끼어 있어요. 내려야 되는데 그럼 좀 비켜주세요 하죠. 우리는 저 좀 비켜주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그냥 스미마센 하면 비켜줘요. 좀 비켜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쓰는 스미마센이니까
전차나 버스 탔을 때 꽉 막혀 나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스미마셍 하면 이렇게 비켜줍니다. 외워두면 아주 편리한 거고 그 다음에 도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부사인데 요 세 글자만 딱 하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도모. 고맙습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보다 먼저 하시죠. 이렇게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같이 내밀고 먼저 가시죠라든지 먼저 드시죠라든지 무조건 먼저 하게끔 할 때 그때는 마지막 겁니다. 도조. 이렇게 같이 하세요. 그러면은 상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의 바르게 보이겠어요. 관광객인데. 네,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좀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여러분들 그 판매 일본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팔 때는 점원 입장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일본 갔을 때는 손님 입장으로 쓰시면 다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사들 열심히 집어넣으시고 내가 사고자 하는 거 찾아가지고 그거 넣으시고 뭐뭐 아리마스까도 하고 구다사이도 하시고 자 이런 표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어도 좀 하실만한가요? 예, 우리가 한일 관계가 늘 좀 양쪽 나라가 시끄럽게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언어라는 거는 문화를 반영하는 그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스미마셍 문화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스미마셍 해서 사과를 하면 웬만하면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제 일본에서 지금 위안부 얘기했는데 니네는 우리가 그 배상을 했는데 왜 자꾸 또 달라고 한 번에 안 끝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본어를 조금 하면 그런 문화도 같이 익힐 수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중국어도 또 언어하고 문화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이버 외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영어는 알고 가야 되겠죠. 지금 애매하게 웃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요새 이제 그 대학교에서 배운 영어 너무 오랫동안 손에서 나서 아 영어를 다시 해야 되겠다. 매일 10분씩 듣고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그냥 반복해서 그냥 계속 듣고 들리면 그냥 따라하고 하는데 역시 히어링이 좋아져요. 잘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너무 푸시 받지 말고 지금 정 교수님이나 이선희 교수님 하듯이 그냥 가볍게 반복해서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러면 따라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조금 도모라든지 노조라든지 뭐 스미마셍 이런 거 이제 따라할 수 있죠.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3개 국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잠시 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박헌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학부의 박헌일입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영어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찍은 이제 강의 주차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오역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표현들하고 그리고 뉘앙스 차이 때문에 고객들을 맞이했을 때 조금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뭐 이런 거겠죠. 어서 오세요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기 있는 표현들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저렇게 좀 적어놨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뜻은 다 통합니다. 컴민 같은 경우에 사실 큰 문제 없이 그 표정에 따라서 무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어는 저게 다 지금 명령문의 형태이죠. 그래서 그냥 컴민이라고 아주 상냥하게 말했을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무뚝뚝하게 컴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뉘앙스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은 들어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렇게 컴인 혹은 그냥 명령으로 take a look insid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외국인이었을 경우에는 조금 무례하네 좀 약간 반말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 같이 영어가 경어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표정이라든지 어떤 톤의 어떤 상냥함으로 극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 분한테 특히 맨 마지막 come here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저거는 너 일로 와봐 이런 뜻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come here 이렇게 하면은 싸움을 하자는 뜻이 거의 그런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표현들로 이거를 좀 바꾸면 괜찮을까요? 혹시 네, 예, please라든지 지금 많이 들리는데 come in please라든가, 그러니까 please가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내 진심으로 말할 찐데 뭐 이런 식의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come in please라고 하면은 어서 들어오세요 정도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어체로 바꾸는 그런 뭐 테크닉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take a look inside라고 하는 것보다는 would you like to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면 훨씬 더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come in, take a look inside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would you like to come in?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inside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공손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따라해 보실까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inside? 아,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영어는 중국어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높낮이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조금 더 상냥하게 좀 높은 톤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insid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inside? 하고 밝게 하는 게 훨씬 더 상냥한 느낌은 영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를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통번역 과목을 좀 많이 운영해서 그러는데 필요한 것 있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많이들 번역을 해서 Do you have something you need?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이제 저게 영어로만 봤을 때 Do you have something you need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이 need, 필요한 것을 그 무엇인가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돼버려요. 당신이 필요한 그 무언가를 이미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돼가지고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시려면은 Do you need anything? 이라고 그냥 직접 물어보시면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던가 뒤에 in particular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찾고 있으신 어떤 특정 제품이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를 조금 더 덧붙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something you need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Do you need anything? 혹은 Do you need anything in particular? 이라고 얘기하시면은 찾고 있으신 물건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점원이 고객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Do you need anything in particular? 했더니 좀 이렇게 귀찮아하는 표정이세요. 그러면은 천천히 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look at it slowly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물건을 천천히 말이 안 되는 것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여유롭게 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어떤 영어 표현이 있죠? 이것은 교수님들은 반칙이고 시간을 넉넉히 가지세요라는 식의 영어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죠.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사람이 하고 있을 때 천천히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구경할 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Okay, please take your time.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please라고 붙이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Please take your time. 하고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밑에 문장 정도로 덧붙여주면 이제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대하는 표현이 되겠죠. I'll be happy to help if you need anything. 이것만 한번 또 따라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take your time. I'll be happy to help if you need anything.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아까 같은 맥락으로 여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나라 말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무례한 느낌이 안 드는데 딱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Show me your passport 이러면은 검문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바꾸면 조금 더 경어치해적인 느낌이 들겠죠? 의문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혹은 Could I see your passport? 하고 더 공손하게 뒤에 please까지 붙여주면은 이제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위에 있는 문장만 하나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네, 그러면은 이 대답을 할 수도 있으면서 of course라고 하고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yes, no question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건데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경어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Yes 하고 안 주지는 않아요. Yes 하고 당연히 주겠죠, 그렇죠? 오케이. 카드세요, 현금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하시겠습니까?
혹은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데 저것도 그대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다고 is it card or cash라고 하면은 그것은 카드입니까? 그것은 현금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는 다르게 꼭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카드로 결제하겠습니까? 이렇게 꼭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보면 will you be pay by라는 걸 그냥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y by 무엇 하면은 그것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to pay by credit card라고 하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고 pay by cash라고 하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will you be paying by credit card or cash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Will you be paying by credit card or cash? 네, 좋습니다. 그리고 김. 성김이 아니라 이제 판매를 많이 하는 품목 가운데 조사를 한 결과 이제 김도 상당히 많이 팔리는 품목 가운데 하나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이걸 seaweed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라면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데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게 seaweed라고 하고서 이것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 해변가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려온 그 김을 생각을 합니다. 서양인들은 많이 먹질 않거든요. 그리고 동남아권 가운데 우리나라 어떤 그 마른 김, 맛있는 김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용김을 표현을 할 때는 주로 dried seaweed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의아해할 거예요. 그 뭐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구체적으로 이게 파도에 휩쓸려온 그 젖은 미역 기름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dried seaweed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더 판매할 때 구체적으로 왜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소금 양념이 되어 있는 그 김 같은 경우에는 season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념이 되어 있는 그 반면에 뭐 김밥 말 때 쓰는 그 전혀 양념이 안 된 것들도 있죠. 이렇게 참기름 발라서 굽는 것은 seasoned seaweed라고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전혀 양념이 안 돼 있는 거는 그 앞에 그냥 non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non-seasoned seaweed.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데라든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식료품을 파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존은 아니고 다양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non-seasoned Korean seaweed, 뭐 seasoned Korean seaweed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양념이 되어 있는 혹은 뭐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참기름, 들기름 이것도 좀 많이 팔리고 참기름을 발라서 구운 김, 뭐 들기름을 발라서 구운 김에서 5주 차인가 저희 수업에서 3주 차죠. 3주 차에서 다루는데 저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참기름은 세스미 오일이 맞고 들기름은 perilla,라고 해서 발음도 어렵습니다. perilla oil. 저게 맞는데 문제는 미국 원어민들도 perilla oil이 뭔지 몰라요. 한 10명 중에 음식에 관심이 있는 한 2명 정도, 그렇죠. 외국 교수님들 4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아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시고 집에서 쿠킹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셨대요. perilla oil. 그러니까 거의 모른다는 뜻이죠. 그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그럼 들기름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세서미 오일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많이 고심을 하셨더라고요. 흔적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perilla oil 같은 걸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wild sesame oil. 네, wild라는 게 대자연의 그러니까 인공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wild sesame oil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보기에도 훨씬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perilla oil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동남아에서 영어 좀 하신다는 분이 알아들을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없겠죠. 그래서 wild sesame oil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 초콜릿을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을 추천해 주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이제 점원이 초콜릿 많이 사가세요 혹은 고추장도 잘 나가고요라고 했을 때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영어로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은 많이 상한다라는 것은 그 제품이 어떻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hocolates are very popular 정도로 해도 저 문맥이 그대로 다 통합니다. 의미가. 그래서 chocolates are very popular.
red pepper paste is also popular이라고 해도 되지만 또 다른 표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also sells well. 그러면은 영어를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은 왜 저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거지 어떻게 제가 그 고추장이 자기 자신을 파느냐 어떻게 저게 능동으로 되어 있냐 하시는데 저 sell 동사의 특징이에요. 제품이 자기 자신을 잘 판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red pepper paste is sold well 이렇게 수동태로 해도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그냥 능동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sell 같은 경우에 동사는 그래서 this product sells well 하고 그냥 그대로 능동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만 아시면은 잘 팔린다라는 것 주체만 앞에다 놓고 is very popular, sells well 정도로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게 가죽하고 인공가죽 이렇게 하면은 그냥 leather versus 요 artificial은 요새 많이 또 유행어가지고 다 아시죠? 인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인공가죽도 마찬가지로 artificial leather이라고 하면 됩니다. synthetic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공의 뜻이 있어서 leather, artificial leather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게 천연 가죽이냐 인공 가죽이냐를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좀 한참 더 나가서 진짜냐 가짜냐 라고 표현했을 때 그랬을 때는 is it real leather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is this real 또는 is this genuine 이라고 하면은 그냥 leather 자체가 가죽이긴 하지만 가짜 가죽이 아닌 정말 정품 진짜 가죽이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real 또는 genuine 이거 한번 발음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genuine leather 라고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genuine leather이라고 하면 이거는 가짜가 아닌 그럴 때 진짜 가짜 느낌은 fake죠. fake leather이 아닌 this is genuine leather이라고 표현하시면은 정말 가죽이 맞습니다 정도의 좀 강조하는 느낌이 있겠습니다. imitation도 뭐 그대로 가짜라는 느낌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발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인가요? 이거는 통풍이 잘 되는 제품입니다. feet가 sweat easily 쉽게 땀이 나는 거죠. 그랬을 때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페이스트한 이유는 통풍을 찾아보면 아마 영어 사전에 venti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환기, 통풍이라고 해서 방에 환기가 잘 되느냐 했을 때 ventilate 또는 ventilation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구조물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이고 신발이 ventilation이 잘 된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잘 숨을 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품 같은 경우 혹은 뭐 면직물 같은 것들이 숨을 잘 쉰다라고 표현을 하지 ventilation이라는 명사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these are breathable shoes 혹은 these shoes are breathable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가 숨을 잘 쉬어서 땀이 잘 배출이 되고 통풍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se are breathable shoes. 혹은 그냥 these shoes are breathable. 네, 그렇게 하면은 통풍이 잘 되는, 땀이 잘 배출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거 원어민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정확한 표현이고 무리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발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인가 do your feet sweat easily라고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실제 미국에서 이거 이제 동남아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모국어인 사람한테 미국 매장에서 저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잖아요. 너 발에 땀 잘 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니 땀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통풍 잘 되는 걸로 좀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저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 저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만약 땀이 나는 것이 싫다면 이거를 한번 신어봐라는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원어민들한테는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조금 더 돌아갔죠. If you would like to avoid sweaty feet. 땀에 발이 차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이걸 한번 신어봐라는 식으로 밑에는 좀 표현을 달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좀 그렇다면은 avoid가 피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발에 땀이 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you should try these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탄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했을 때는 elastic 하면은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 정도가 잘 되는 그런 뜻을 가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elastic이라고 하면 아주 탄성이 좋은, 유연성이 좋은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돼서 these shoes are elastic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se shoes are elastic. 네,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표현 well cushioned라는 표현을 사실은 더 많이 원어민들은 씁니다. well cushioned라는 것은 쿠션이 잘 되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se shoes are well cushioned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탄성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밑창이 쿠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통통통통 충격을 잘 흡수한다는 뜻이 되겠죠. 저거 마지막으로 저 표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se shoes are well cushioned. These shoes are well cushioned.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하나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명령문을 얘기하실 때 그것을 의문문으로 바꿨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come in 혹은 take these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would you like to come in?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inside?처럼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분 강연해 주신 분 세 분 교수님들이 사실은 저 포함해서 통번역이 전공이시고 특히 그 이선희 교수님하고 박환일 교수님은 뭐 외대 통대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그 전문이시고요. 그 다음에 정현혁 교수님의 일본어학부 정현혁 교수님은 또 음성이 전공이셔가지고 아까 료크자 발음 안 좋다고 해서 예, 귀가 미미가이라서 귀가 아주 좋으셔서 그게 안 넘어가집니다. 근데 저는 문법 전공이어서 넘어가집니다. 뭐 록차든 료크차든 해서 듣는 사람이 알아듣겠지. 근데 사실은 정확한 일본어를 해야지 의사소통이 돼서 정말 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발음 안 좋으면. 그래서 몇 번이나 물어보고 하는데 오늘 또 경어라든지 또 박완일 교수님이 통역할 때 어떤 식으로 이 통역을 해야 되는지 번역도 그렇고 정말 그 핵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대치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한국 사람이 이런 장면에서 이런 표현 쓰는 거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어권에서 이 장면에 쓰는 그 표현들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매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건 아주 하급의 외국어밖에 안 되니까 레벨이 올라갈수록 장면별 그날의 표현을 잘 익히셔야 되고 또 그게 또 외국어 공부하는 재미거든요. 일단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어서 2부, 3부에서는 또 진짜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여러분한테 뭐 면세 외국어라든지 또 통번역사 안내 지도사 안내 그사에 그 자격증 따는 거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공부하고 2부, 3부는 우리 이선희 소장님한테 이제 발표 끝나셨으니까 제가 사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조금 쉬실 분 쉬시죠, 뭐.